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맑은 날씨 선생님 박보연 주무관입니다. 친구들, 기후변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서 앵커나 아니면 멋진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죠.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는 우리가 모두 걱정해야 되고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그런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되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기후변화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기상, 날씨라고 하는 것과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오늘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우울했어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은요. 저도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제가 해맑은 날씨 선생님이라고 제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지금 오후가 됐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바로 기상이라고 하는 날씨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일컫는 말이고요. 기후는 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우울했다가 3학년 2학기 때는 기뻤다가 5학년 1학기 때는 다시 소심했다가 5학년 2학기 때는 다시 기뻤다가 해맑다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성격은 늘 좀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엇비슷하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지구의 성격을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평균 30년 동안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인데요. 확 변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렇지만 아주 서서히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조금 소심한 성격이라도 고치고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처럼 너무 소심한 성격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심각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좀 더워지고 아주 조금씩요. 변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교재 가지고 있나요? 자, 보면 알기 쉬운 기후변화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짜잔! 얘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에요. 바로 기상청에서 만들어진 알기 쉬운 기후변화 팝업북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지구 모양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는 시계처럼 똑딱똑딱 돌아가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북극곰, 펭귄,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막과 산불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얘는 팝업북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짜잔!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 온실가스의 증가.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온실효과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구는 햇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내보내기도 해야 되는데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열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못해서 지금 자꾸 지구가 더워지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산화탄소 증가와 기온 상승의 영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구의 기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햇빛을 꽉 잡아두고 있거든요. 자, 빨간색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파란색 그래프는 지구 평균 기온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1769년 짜잔! 증기기관차가 달리기 시작하는 산업혁명 때문에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와,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지? 짜잔! 1958년 킬린 박사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약속을 합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 좀 줄여보면 어때?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5년에는 더 많은 나라들, 195개국에서 파리 협정에 협의를 합니다. 위의 그림,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잡고 있는 열을 꽉 안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북극 빙하의 감소. 우리 높은 산에 보면 항상 있는 만년설이라는 거를 봤을 거고요. 근데 자꾸 빙하가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으니까 물이 돼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우리 북극곰이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 잠기고 있는 섬나라들도 되게 많고요. 갑작스러운 폭우나 가뭄 이런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지구 곳곳에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폭염, 열대야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내리는 집중호우, 가뭄, 사막화 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1970년대의 북극 빙하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고요. 이 위에 북극에 많은 만년설들이 있는데요. 1970년대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로 당겨주세요. 네, 당겨보겠습니다. 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당겨보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차이 보이시나요? 자, 1970년대 이만큼이었다면 거의 3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녹고 이 녹은 물들이 예쁜 섬나라들을 물에 잠기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농작물 재배지의 북상. 기후변화의 징후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 잘 자라던 사과가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요. 제주도에서 맛볼 수 있었던 달콤한 귤, 새콤달콤한 귤은 남부지방까지 재배 면적이 확대가 됐대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작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작물뿐만이 아니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던 나무들이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거나 아니면 온대지방인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던 소나무는 잃고 있어요. 자랄 수 있는 땅을. 자,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어쩌면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 기온은 온실가스 저배출 시나리오에 의한 예측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 2041년에서 2070년에는 조금씩 기온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난류성 어종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반면에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워지니까 차가운 물에 살고 있는 어종은 만나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충분히 생각해 봤나요? 보시면 한라봉은 이제 북한하고 강원도까지 해서도 재배가 될 수 있나 봐요.
무화과, 보리, 감, 귤. 마찬가지죠. 이러다가 사계절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짜잔! 이번 페이지는요. 짤막한 퀴즈가 수록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 포스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2015년에 초등학생 기후변화 포스터 공모전에서 상을 탄 작품이거든요. 아마 자료 화면을 넣겠지만 이걸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신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뗏목을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시죠. 아, 옛날이요. 근데 이 옛날이요 라고 하는 그림에는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려오시던 산타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아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점차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정말 뚜렷한 나라인데 말이죠. 이렇게 포스터도 배경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걸 보시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이제 겨울이 짧아지나 봐. 네, 퀴즈 제가 내드릴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올해 겨울이 갑자기 추워졌다면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기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O, X. 뭘까요? 정답은 X예요. 네, 오전에 비가 왔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고 잠깐 강추위가 찾아왔다. 이렇다고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끝나고 우리나라 빙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씨는 짧은 시간 안에 바뀌지만 이 기후라는 거는 정말 긴 시간, 한 30년 정도에 되는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균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와중에도 잠깐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빙하기인가 봐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깐 강추위가 찾아오는 기간에도 아마 지구는 평균적으로 보면 더워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정답 O, X. 골라보세요. 정답은 딩동댕 동그라미예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이다. 자, 골라보세요. OX. 짜잔. 정답은 O예요. 온실가스는 그 일종의 유리막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햇빛을 받았을 때 이 열을 꽉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면 아마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해가지고 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적정한 양만 있다면 열을 꽉 잡아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만들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적당한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살기 좋은 그런 날씨들이 유지되는 거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 이 가운데 보면요. 이것도 2012년 기후변화 포스터 초등부 공모작이에요. 자, 여기 보면 펭귄인데요. 펭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턱시도를 못 입겠어 라고 합니다. 펭귄, 우리 보면 턱시도 입은 것처럼 흰색과 검은 색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펭귄이 팬티만 입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턱시도를 입지 못할 것 같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제가 학교 때는 말이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생각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계절길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말 뚜렷하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여름에 이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봄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보면 약간 긴팔이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말 뚜렷합니다. 근데 이 계절 길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해요. 왜?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보면 현재는 봄 80일, 겨울 113일, 가을 67일, 겨울 105일인데요. 자, 땡겨보겠습니다. 이제 미래에는요, 기후변화 때문에 봄은 14일 늘어난대요. 여름은요, 여름은 39일이나 늘어난대요. 그래서 5월 12일 날 여름이 시작되면 여름이 10월 10일 날 끝난다고 예측을 해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측이요. 그 다음에 가을은 줄어들었어요. 9일이나요. 겨울은요? 겨울은 44일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여름 옷을 입고 그리워하나 봐요. 겨울이 가장 많이 줄어드네요. 아무래도 더워지니까 그렇겠죠? 자, 한번 계절 길이를 계산해 볼까요? 짜잔! 미래에는 보면 여름이 굉장히 많이 길고요. 겨울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거든요. 노력합시다. 화이팅!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미래!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 페이지입니다. 잘 보셨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 조금 노력해보면 어때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기후변화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작은 힘이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조금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쭉쭉쭉쭉 봅시다. 기후변화 포스터 초등부 우수상이에요. 지금 북극곰이 울고 있죠? 근데 배경은 뭐예요? 네,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후변화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런 페이지입니다. 자, 작은 실천.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점심 혹은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남기셨나요? 아니면 다 드셨나요? 양치하실 때 물은 컵에 담아서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셨나요? 휴지 낭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전기도 낭비하고 있진 않으세요? 가까운 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차를 타시진 않았고요. 차를 아예 타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는 조금 걷고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아마 옅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예상하는 거를 우리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약속을 정말 잘 지켰을 경우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물론 배출이 되겠지만 더 많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우리가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만이라도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차 타지 마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틀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예를 들어 에어컨은 키되 23도에 맞추지 말고 26도나 27도에 맞춰보자. 이런 노력은 우리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행동들 한번 적어보고요. 내가 오늘부터 실천할 약속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들이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책을 보시면요. 나는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까? 어떤 걸 한번 상상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기후변화 팝업북 공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유튜버도 아니고요. 뭐 영상 전문가도 아니고요. 재택근무하면서 집 안에서 제 카메라 삼각대 펴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 굉장히 뻘쭘하죠. 그래서 아마 유튜버들보다는 많이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저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주무관 박보연이고요.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카메라에 선 이유는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기후변화는 알리고 싶고. 그래서 큰맘 먹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 좀 끝나고 저희 대전지방기상청 한번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는 보지 못하는 체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같이 만나서 기상캐스터 체험도 하고 홍보관도 관람하고 대전지방기상청에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해맑은 날씨 선생님 박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